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덕동에서 대덕구 회덕동에서 최 박사와 즐거운 과학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입자가속기의 원리를 우리가 배울 건데요. 이 입자가속기의 원리는 전 세계 가속기들이 아주 큰 가속기들이 있는데 특히 현재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가속기는 27km짜리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첨단의 장치도 바로 아주 간단한 전기력과 자기력이라는 아주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거기에서 가속되는 입자는 빛의 속도의 99.99999% 정도의 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기력과 자기력에 대해서 배우고 입자가속기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까지 우리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기력과 전기력에 대해서 배운다고 그랬는데 자기력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로 자석입니다. 자석에서 N극과 S극이 있는데 서로 같은 극인 S극과 S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청력이라고 하고요. N극과 S극처럼 서로 다른 극이 만나면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험을 해볼 것은 전기력을 이용해서 탁구공 가속기를 만들 건데요. 탁구공을 어떻게 가속시킬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실험도 한번 해보고 가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그란 원판 안에 조그마한 까만색 탁구공이 보이고 이것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요즘에 이제 쓰기 시작하시는 전기 파리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집에서 간단하게 입자가속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준비하셔서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을 보시면 탁구공 그리고 가속시켜야 되는 탁구공과 먹물 그리고 알루미늄 테이프, 딸기 바구니, 딸기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딸기 사달라고 하시고 딸기 바구니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시, 가위, 집게 전선이 필요한데 꼭 집게가 없으면 전선을 그냥 이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거 중간에 전기에 2000V 정도 되는 전기에 감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주의하시고 죽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실험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기 파리채 두 개가 또 필요하고요. 꼭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까지 묶어도 가능하고 세 개, 네 개를 묶으면 더 좋은 성능의 입자 가속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1단계. 자,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탁구공과 먹물과 접시를 준비하신 다음에 탁구공을 까맣게 염색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염색이 아니라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시중에 문구점에 가면 아주 저렴하게 파는 먹물입니다. 집에서 숯을 갈아서 탁구공 이 먹물을 만드셔도 돼요. 제 생각에 한 1,500원쯤 했던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부어서 주의할 점 조금 실수하면 이렇게 손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탁구공을 준비해서 담굽니다. 담궈서 잘 흔들면 탁구공이 잘 이렇게 까맣게 염색이 됩니다. 색깔이 칠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탁구공을 이렇게 칠해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탁구공을 칠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말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말려두고 한 5분 정도 지나면 마를 겁니다. 저는 만들어 놓은 탁구공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탁구공은 까맣게 물들었는데 이 탁구공을 왜 까맣게 먹물로 옷을 입혀야 되냐? 첫 번째, 이 먹물은 구성이 탄소입니다. 탄소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얇은 판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탄소는 흑연 구조체라 그래서 전자가 아주 잘 이동해 다니는 물질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에 전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연필을 양쪽에 깎아서 집게 전선으로 딱 묶으면 전기가 다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가 잘 통하도록 탁구공을 까맣게 옷을 입혀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제가 집에서 딸기를 사 먹고 집에 잘 보관해뒀던 딸기 바구니입니다. 이 딸기 바구니에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테이프예요. 알루미늄 테이프를 제가 이렇게 생겨 있는 이렇게 두꺼운 알루미늄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얇은 두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두 개를 준비하고 나머지 하나는 절반 또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특이점이 있죠. 특이점을 보시면 얘는 그냥 길게 하나로 했는데 얘는 짧게 잘랐고 끝부분이 둥글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뾰족한 곳에 잘 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끝을 뾰족하게 하면 전기가 이 끝에 모여서 방전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흩어지지 말라고 동그랗게 만들어줬고요. 그걸 이용한 제품이 뭐가 있냐면 피레침. 우리 집집마다 큰 건물들 옥상에 보면 피레침이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번개가 칠 때 전기를 그 피레침으로 모으기 위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이 딸기 바구니를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십자로 하나 붙이시고 나머지 4개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이렇게 붙일 겁니다.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하냐면 딸기 바구니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집에 유리로 된 이 샐러드 볼도 괜찮고 다 좋은데 집에 스텐이나 철로 된 이런 그릇을 쓰시면 전체가 다 방전이 돼서 제가 감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박 테이프는 여기에 나온 은박 테이프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입자를 탁구공을 가속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붙여볼게요. 은박 테이프를 붙이실 때는 조심하실 게 다 처음부터 다 떼고 붙이면 자기들끼리 붙어요. 왜냐하면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래서 조금만 떼가지고 이렇게 한쪽 끝에서 잘 눌러서 붙인 다음에 가운데를 잘 눌러서 이렇게 떼면서 같이 붙이면 아주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붙여졌죠. 나머지 하나도 십자 모양으로 깔끔하게 붙여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주 예쁘게 십자 모양의 중간중간에 비지 않도록 이 딸기 바구니를 입자 가속기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단계는 이제 전기 파리채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기 파리채 자체는 몇 볼트냐면 1500볼트에서 2000볼트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직접 손에다 대면 따끔따끔하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직접 손에 대지는 마시고 집게 전선하고 이 전기 파리채를 이용해서 직렬 연결이라는 것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직렬 연결이 뭘까? 직렬 연결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직렬 연결이라는 것과 병렬 연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렬 연결은 1.5V짜리 건전지 3개를 나란히 연결한 것을 직선으로 연결했다 해서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 1.5V짜리 건전지 3개를 직렬 연결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게 연결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총 걸리는 전압은 직렬 연결한 건전지의 전압을 모두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직렬 연결한 건전지의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4.5V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병렬 연결은 1.5V짜리 건전지 3개를 병렬 연결한 것입니다. 병렬 연결하면 전압은 커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오래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란히 연결을 하고 플러스는 플러스 극끼리,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끼리 연결한 것이 바로 병렬 연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병렬 연결, 직렬 연결.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전기 파리채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여기를 아마 가까이 보시면 이게 3중으로 돼 있어요. 3중으로 양쪽 바깥에 두 겹하고 가운데 하나의 선이 지나가는데 양 끝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선은 같은 극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선은 서로 다른 극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선과 바깥쪽에 있는 선이 약 2000V가 걸리는데 팔이나 모기들이 이 사이로 쏙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선과 바깥쪽에 있는 선이 동시에 닿아서 방전이 일어나면서 뜨끔 전기가 통해서 죽게 되는 원리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죠. 아주 간편하면서. 제가 이것은 다이소에서 5,000원을 주고 2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집게 전선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을 미리 해놨는데, 직렬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서로 다른 극끼리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게 해야 되니까 하나는 안쪽에다 연결을 하고 다른 것 하나는 바깥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를 이렇게 놓으면 하나는 바깥쪽에서, 다시 하나는 안쪽에서 이렇게 집게 전선을 2개를 빼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제품이 있죠. 이 입자 가속기. 여기에 2개를 연결할 겁니다. 자, 십자로 연결된 쪽에 플러스, 즉 까만색 안쪽에서 나온 선을 연결을 했고요. 지금 선이 조금 짧아서 연결을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 자, 빨간색은 중간에 있는 띄엄띄엄 연결된 선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서로 잘 통하지만 여기는 연결했지만 여기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네 군데를 모두 다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빨간색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집게로 집어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모두 다 같은 극으로 4개가 모두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다시 여기에서 여기로 마지막 하나, 여기에서 여기를 연결하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자, 조금 전에 여기 이 부분에 보이는 연결,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같이 연결해주고 하나가 이렇게 넘어왔죠. 제가 지금 똑같이 그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모든 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동시키는 것만 남았는데 내용을 조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여기 보시면 탁구공이 벌써 말랐어요. 이쪽도 말랐는데 절반이 안 말랐기 때문에 조금 더 놔두고, 저는 미리 제가 만들어 뒀던 탁구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탁구공을 집어넣고 뭘 할 거냐면, 사람 손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법의 손이 버튼을 2개를 동시에 눌러야 돼서 제가 누르면 전기가 채워집니다. 자, 잠깐만요. 자, 탁구공이 이제 움직이게 될 건데, 탁구공이 혹시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자, 동작 원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개가 움직이고, 자, 동작하는 원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가 플러스 쪽에서 전하를 플러스로 얻습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라인에, 선에 붙으면 마이너스 전하로 얼른 바뀝니다. 왜냐하면 탄소는 전하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가 가다가 마이너스로 또 다시 바뀌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밀어내고, 이렇게 밀어내면서 움직이면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시면 조금 빨리 돌리면, 가다가 라인에 닿으면, 은박지 선에 닿으면 은박지가 가지고 있던 전하를 탁구공이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쭉 움직이는 것, 이렇게 입자가 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탁구공 가속기하고 입자 가속기하고 차이가 뭘까? 어떤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라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게 지금 먹물을 입힌 먹물 탁구공입니다. 먹물 탁구공, 그리고 은박지 붙여놓은 거 전기 파리채에 해당하는데, 탁구공은 오른쪽에서 보시면 여기 입자가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에서는 입자를 가속하는데, 입자의 종류는 뭐 수소를 가속하기도 하고 탄소를 가속하기도 하고 구리나 또는 금을 가속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없는 입자를 가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총알이나 포탄처럼 던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빨간색 플러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 덩어리를 모아서 이곳이 뭐냐면 입자 가속기에 진공관이 있습니다. 진공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우리가 빔라인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만약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지구에서 달리기를 할 때 빠를까요? 달에서 달리기를 할 때 빠를까요? 당연히 달에서 달리기를 할 때 빠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면 태극기가 막 날리죠. 내 등에다 태극기를 메고 막 달리기를 하면 태극기가 날립니다. 그것은 입자가 공기라는 입자와 부딪혀서 저항이 생기기 때문인데 요 입자가 지나가는 빔라인에 만약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면 이 입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 부딪혀서 뭐가 생기냐면 열이 발생을 하고 이 입자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달에 착륙했던 우주 비행선이 지구로 들어올 때 또는 인공위성이 제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지구로 들어올 때 궤도에 들어오면 공기를 만나서 타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입자가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 RF 장치라고 해서 RF 장치가 바로 여기 있는 파리채와 똑같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속관이라는 게 있죠. 가속관이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뭔가를 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입니다. 요 안에서 바로 입자가 가속이 되는 거고 요 가속관이 바로 여기에서는 이런 테이프, 음박 테이프를 우리가 붙여놓은 요것이 바로 가속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RF 장치는 뭐냐면 파리채, 빔라인은 딸기 바구니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는 아직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석이 있는데 자석은 빔의 방향, 입자의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석입니다. 그래서 입자는 탁구공, 먹물 입힌 탁구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최첨단 장치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자 가속기의 모형을 제가 간단하게 그려놓은 것이고 요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면 이런 입자 가속기는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조금 이따 우리 볼 건데요. 우리가 배운 오늘 정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공부를 했는데 정전기를 이용한 도구들 주위에서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죠? 청소할 때 뭐 하냐면 손으로 쓱쓱 문지르면 뭐가 생기냐면 저 먼지털이가 갑자기 가만히 있던 애들이 막 머리카락이 막 올라가듯이 폭탄 맞은 머리처럼 막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정전기를 이용해서 먼지를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 복사기를 열어보면 안에 드럼이라는 핵심 장치가 있습니다. 드럼을 열어보면 드럼이 정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까만 물질 있잖아요. 그것을 글자처럼 붙여가지고 드럼이 돌아가면서 종이에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못 보시지만 지금은 이제 TV들이 다 LCD나 LED, OLED 뭐 이런 걸로 바뀌었지만 불과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TV가 머리가 이만큼 컸어요. 왜냐하면 뒤통수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걸 무슨 관이라고 브라운관이라고 합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고 브라운관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 보면 음극이 있고 현향계라고 있어서 전극을 걸어주고 음극을 걸어주고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극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튀어나온 전자들이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면서 속도가 붙어서 날아가는 거. 그것을 표면에 형광판에 부딪혀서 빨간색, 파란색, 까만색 이런 색깔을 내는 브라운관, 바로 전자총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 자체도 조그마한 사실은 입자 가속기입니다. 전자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런 원리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용하냐면 입자 가속기의 부분 모든 작은 장치들, 핵심 장치들에서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입자를 모아주는 장치라고 해서 전극을 4개를 걸어줘요. 극이 4개면 쿼드라고 합니다. 쿼드 4개, 사극자를 만들어서 입자가 흩어지려고 하는데 그 입자들 한 곳에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고 또는 입자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기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총, 브라운관에 여기 브라운관에 요 부분이 뭐하고 똑같냐? 전자총입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렇게 극을 걸어줘가지고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또는 마이너스극에서 플러스극으로 전자들이 튕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자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전자가 움직이다가 방향이 막 바뀌어요. 왜냐하면 입자를 우리가 가속하는데 자동차는 핸들이 있는데
입자는 핸들이 없잖아요. 그 핸들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편향판이라 그래서 이렇게 납작한 금속판을 2개 연결해 놓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주면 입자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지나가면서 플러스 극을 만나면 밀어내겠죠. 마이너스 극을 만나면 끌어당기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편향판이라는 거예요. 다 모두 다 입자 가속기에서 사용하는 장치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입자 가속기, 중이온 가속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장치들을 개발을 하다가 오늘 강연을 하러 왔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입자 가속기가 어디에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입자 가속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항에 가면 3세대 방사관 가속기, 4세대 방사관 가속기가 있고요.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오창에 방사관 가속기를 하나 더 짓겠다라는 말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또 하나를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신동지구에 가면 중이온 가속기라는 장치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치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 가속기는 LHC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큰 장치고요. 영어로 하면 라지, L이 뭐냐면 라지, 굉장히 크다. 하드론이라고 해서 이온입니다. 이온, 무거운 강입자를 콜라이더. 콜라이더라는 거는 2개를 꽝 부딪히는 걸 콜라이더로, 자동차 사고 나는 것처럼 2개를 꽝 부딪히는 거를 콜라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LHC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속기가 있고 이 입자 가속기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네바라는 도시, 이게 위에 보면 그림 잘 보시면, 사진 잘 보시면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여기 집들도 있고 이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강 옆에. 그런데 실제로 요 위에 이렇게 가속기가 있는 게 아니고 지하 50m에서 100m를 뚫고 지나가서 밑에 지하 100m, 150m 정도에 지하 100m 정도, 뭐 대략 평균 내면 100m 정도 되겠죠. 100m 정도 위치에 보면 이런 링,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런 빔이 지나갈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공관이 27km, 이 둘레가 27km입니다. 27km가 되는 이런 라인이 만들어져 있고 지하 100m 아래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실험을 하면 그 실험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야 되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 눈으로 보는 장치, 알리스라는 장치 또는 뭐 아틀라스라는 장치,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람입니다. 여기가 사다리차를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유럽 사람들 키가 크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이게 지금 입자를 볼 수 있는 눈과 같은 장치인데 높이만 해가지고 사람 키가 한 2m쯤 된다고 하면 이 전체 크기와 가로 세로 크기가 얼마나 될지 상상을 하시죠. 약 14m 이쯤 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2008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사실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요 밑에 조그마한 가속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씩 만들어서 이제 더 큰 거 만들고 더 큰 거 만들어서 27kg짜리를 만든 거고, 이곳에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냐? 약 80여 개 국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0여 개 국가의 숫자 세보시죠. 700만 명의 연구자, 기술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학생, 교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가속기를 짓고 있고, 물론 이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용도가 다른 용도의 입자 가속기를 짓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해보신 아주 간단한 모형이지만 이 모형이 바로 저 입자 가속기, 최첨단의 장치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입니다. 2가지 뭐라 그랬죠? 제일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전기력과 자기력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전기력에 관한 실험을 했고, 이 전기력이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한 입자 가속기의 동작 원리가 됩니다. 오늘의 실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와 함께하는 과학 실험, 오늘도 회덕동에서 즐겁게 실험하시고 다음 시간 더 재밌는 실험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